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소개하게 된 저희 조입니다. 목차는 몽테스키웨의 생애, 책 내용, 성경적 평가, 성경적 비판이 되겠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 생일부터 발표하게 될 텐데요. 네, 넘겨주세요. 자, 몽테스키웨는 1689년에 태어나겠는데, 가난이요. 부유하게 태어났습니다. 네, 문제인데 몽테스키는 부유한 귀족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데서 태어났을까요? 부유한 귀족. 네. 저는 정답입니다. 이름이 귀족 이름입니다. 저거는. 네, 몽테스키 귀족입니다. 넘겨주세요. 아니에요? 몽테스키웨는 쑥쑥 자라나서 어느새 프랑스 정치의 사상가로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몽테스키웨한테 라이벌도 생겼어요. 그 이름은 루소. 그 이름은 루소로 그도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계몽주의라는 7, 8세기 하반기에 프랑스를 기점으로 이뤄 번역에 유행했던 문화적, 철학적, 지적 사주입니다. 유행했던 시대를 계몽주의 세대라고 하는데요. 남겨주세요. 1720년에 몽테스키에는 어떤 소설책을 내며 그 당시 정치 사회를 비꼬았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저기 있잖아요. 아니야. 맞춰봐. 법의 정신이요. 땡. 페르시아 틀렸습니다. 인의 편지요. 뒤질래?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답은 페르시아의 편지 맞는데요. 그 후 몽테스키웨는 파리로 이전해 연구와 저술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 후 연구를 위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몽테스키웨는 영국 정치의 좋은 점을 발견해 영국에 저점을 두고 유럽 몽테스키웨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748년에 그는 많이 자라나서 법의 정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는 법학 연구에 처음으로 역사학, 법학적, 비교학처럼 사회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법학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책 내용에서 확인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슬프게도 몽테스키웨는 1755년 2월 11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몽테스키웨가 쓴 책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이 이제 법의 정신이라는 책인데요. 몽테스키웨는 이 책을 집필하는데 이제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접해지도 못한 그런 연조죠. 이 책에서 이제 선거 분립이 처음으로 주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미국 헌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 책 내용입니다. 책 내용으로 법의 정신은 총 31편에 관련한 60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4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목차국은 되게 긴데 여기 사실 좀 중구난방이어서 최대한 일단 다음 설명에서 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이게 그 만화책에서 발췌하고 한데 법이 정부의 유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두 번째 부분에서는 풍토가 법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 사회적 요소, 정부, 아니 종교, 인구, 화폐, 무역 같은 것이 법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번째에서는 우리가 접점이 거의 없긴 한데 프랑스의 지역의 사회적과 사회적 요소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프랑스 지역의 법에 영향을 끼치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몽테스키가 말하는 법은 사람들의 본성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존재는 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인간도 법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만의 법이 있고 세상들만의 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법, 즉 한마디 실존법이라는 것은 자연법이 있는데, 자연법이란 여기 그냥 한마디로
인간이 만들지 않은 법, 사회가 만들기 전에 인간이 지켜야 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자연법은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평화를 추구하는 것, 왜냐면 인간은 열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평등을 그래서 평화를 추구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는 마음, 그리고 이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끌림, 그리고 사회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요구가 자연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전법, 국가가 생기면서 국가가 갈등하면서 전쟁하고 되자 그 인간들은 민족과 그리고 개인끼리 전쟁하고 막기 위해 국제관계법과 시민법을 만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정치법도 만들었는데 이 정치법이란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부에 관한 법입니다. 자, 다음은 몬테스키가 말하는 정부의 유형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화정, 군주정, 전지정입니다. 공화정은 민주정, 기율정을 나누고 주권이 국민 전체 혹은 소수의 국민에게 있는 것을 의미하고 군주정은 군주 한 명한테 있지만 법을 지키면서 군주가 자신이 있고 전제정은 군주 개인에게 있으면서 법 무시하면서 다스리는 몽테가 가장 말하는 가장 최악의 정부 유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화정을 유지하는 원리는 법과 조국에 대한 사랑, 즉 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화정이란 무엇입니까? 공화정은 한마디로 국민 전체, 주권 전체에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공화정에 불평등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시원형에서 교시에서 권력이 더 많다 아니면 예호형에서 권력이 많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좀 불공평하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권력이 생기면 소외된 사람들은 곧 내가 나의 주인의식이 사라져 법을 존중할 뿐더러 공화들에서 헌신도 안 하게 되니까 법과 조국에 대한 원리가 사랑이 공화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군주를 유지하는 원리 명예입니다. 군주정에서는 각 개인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혹시 명예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명예의 뜻. 까먹었습니다. 이름 명자 아닌가요? 뭔가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지위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정신입니다. 군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신분인데 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군주와 귀족의 두 개의 신분이 있는데 군주는 귀족들이 승진과 자기 열망의 명예심을 통해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군주정에서는 중요하다 합니다. 전제성을 유지하는 원리는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전제정은 국왕이 만약에 힘이 없고 법을 무시하면서 다스리면 그건 불편하기 때문에 나한테 대들지도 못하게 막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될 때 공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몽테스키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몽테스키가 주장하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어떤 시민이 법을 어기면 그는 자유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게 그 말이 됩니다. 왜냐면 그를 보고 그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다들 남발하기 때문에 자유가 깨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자유란 오직 국민들이 절제 있게 법 따르면서 행동하는 정부에서는 발견되는데 꼭 그런 건 모든 정부에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정치적 자유는 정유가 일어나는 것은 권력 나눔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에도 한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몽테스키의 경험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력은 권력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는 게 몽테스키의 큰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권 분립입니다. 삼권 분립은 집행권, 재판권,
입법권은 나누는데 지금 딱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나누는데 좀 약간 살짝 다른 게 집행권이랑 재판권이 이어져 있고 이게 입법부랑 집행권이랑 이렇게 사후 협력및 견제를 하는 게 좀 약간 다른데 왜냐하면 몽테스큐는 그때 절대 왕조 그때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랑 좀 살짝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뜻은 비슷한데 일단 입법부에서는 귀족들만이 그 입법을 법을 만들게 되면 자기들 유리하게만 만들기 때문에 그 다수 즉 국민들을 소외가 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을 하원에 배치시켜서 그 협조하게 하고 귀족들의 욕망과 야심에 대해 좀 견제를 하자 이러는 게 입법부에서 목적이고요. 그리고 집행권에서는 한 사람이 하는 걸 주장했는데 왜냐면 집행 사람 뭐 일을 결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재판권은 그때 몽테스큐는 별로 중요하다고 안 봤기 때문에 재판권만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적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적 평가를 일단 처음에 설명하자면 몽테스키웨가 그 아까 말했다시피 상권 분립이랑 그 흑인 노예 무역을 일단 비판했는데요. 일단 상권 분립은 좀 애매한 게 좀 많아서 안 다뤘고 일단 흑인 노예 무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흑인 노예 무역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저번에 설명하셨다시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좁은 배에 마치 사람들을 짐으로 이렇게 하듯이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팔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이제 흑인 노예 무역을 몽테스키에는 반대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 노예 무역은 종교, 도덕, 자연법 그리고 인간성의 모든 권리에 위배되는 거래라고 몽테스큐에는 판단하였고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도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예 무역에서의 성경적 평가는 옳지 않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환경적 비판 및 칭찬이에요. 네, 먼저 이제 몽테스키웨는 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법 이전에 이미 그 사물 자체에 어떤 법이 있었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엄청 크고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는 필연적으로 그런 신호 체계나 이런 법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실정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모든 만물에는 어떤 특별한 이치나 법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 법들이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굉장히 부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말씀은 곧 완전한 진리이시고 또 완벽한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무슨 세상이 아무런 질서나 법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법, 몽테스키웨는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불렀고 그러한 법 아래 이런 모든 만물의 자연법이 있다고 말한 몽테스키웨의 고찰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적 비판 및 칭찬. 권력으로 견제한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단 성경에서는 그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렇게 해라는 규범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명령은 되게 많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딱 성경적으로 이렇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했지만 일단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 또 어떤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발생하는 인간의 부패성을 굉장히 그래도 잘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의 그런 인간의 죄악성을 이렇게 그 죄악성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만든 체계와는 다르게 인간의 죄악성과 그런 본질적인 죄악들을 잘 고찰을 하고 권력으로 견제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세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어떤 성경적인 범주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잘 복종할 때 그것이 비로소 더 완벽하게 이렇게 시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한 부분은 좀 권력을 지나치게 서로 견제를 하면서 각 기관이 자기의 기관의 사익만을 이렇게 지나치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를 견제했을 때 분쟁이 커지면서 한쪽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 권력으로 견제하는 이 권력 분립의 약간 좀 위험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인간의 자유를 법이 저촉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자유가 뭐냐? 그러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자유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몽테스키에가 말하는 법은 어떤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 각 국가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맞춰지는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불완전한 어떤 체계에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규정지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막 미국 같은 데서 목화 농업을 하기 위하여 그런 시대 상황상 노예제도를 허용했을 때 몽테스키웨의 관점에서 그거는 자유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는 종교적 신념으로 더 법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좀 불완전하다고 봤고, 저는 때문에 법으로 다 규정짓지 못하는 영역들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서 더 양심을 가진 좀 선진된 국민으로서 행동을 할 때 국가가 더 청정하고 또 안전한 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비판을 해보았습니다.